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토지 정책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토지 문제보다는 밑에 보시면 토지 정책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방법, 수단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문제라는 거는 그냥 집가고라는 패단만 나타난다라는 것만 이제 보시는데요. 자, 들어갈게요. 자,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토지 문제. 그럼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으로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희소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특히 이제 도심의 집가가 높겠죠. 이 집가가 합리적 수준을 넘는 것을 따라서 집가고, 합리적으로 너무 높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가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자, 건설회사들이 토지 취득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 주택의 질을 높이겠어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고 건물을 저층화시킵니까? 고층화시킵니까?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직주 분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그냥 합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토지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가 부중성이고 그 경제적인 이제 합리적 집값을 넘는 게 집가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패단이 나타납니다. 자,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져요? 주택 문제 해결이 곤란하고 공공용지 보상가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또 증가되겠죠. 국가가 물가 상승 및 산업의 원가 상승이 되고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되어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스프롤이 자 따라서 난개발. 도심이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스프롤 현상이 또 심화되고 또 투기가 조장되고 근로욕이 또 저하돼요. 사회적 불평등이 또 심화되겠죠. 이런 문제. 또 밑에 3번에 대한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에다가 제가 별표를 3개 치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네들이 내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자 따라서 근거 이유를 근거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아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고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실 내용은 자 토지정책 수단이 정부의 자 시장 개입에 따르면서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수단이라는 말을 써요. 수단. 그래서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그럼 근거와 수단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직한. 처음에 나오는 거는 토지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용 규제. 자, 어떤 거냐면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지구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이게 토지가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라는 게 토지이용 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어떤 거냐면 토지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TDR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안 들어왔죠.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은 이제 어때요? 용도지역지구제라든지 각종 인허가 제도, 건축규제, 지구단위 계획 같은 토지구획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별 토지의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법률적, 행정적 수단으로 개인의 토지 이용, 거래 소유 규모를 우리가 구속해서 제한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변경시키진 않죠. 그래서 직접 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자, 직접과 간접을 바꿔냅니다. 그럼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어서 자,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공적 주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합니다. 공적 주체가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 공급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땅을 사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다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전부 또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전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영개발이라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도시재개발.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공공이 들어가면 다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이죠. 특히 이제 공공 토지 비축제도가 토지은행이거든요. 비축제도. 그래서 토지은행제도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체크한다면, 자, 따라서 공영개발, 토지수용, 공공. 자,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래서 직접 개입은 자, 토지수용, 도시재개발, 공영, 토지은행, 공공 들어가면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죠. 근데 간접은 정부 입장에서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어서 시장기구 틀을 유지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럼 이건 직접이에요? 이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럼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줘야겠죠.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제 조세를 때려야죠. 조세 부과라든지 조세 감면, 세금 나오면 다 간접입니다.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따라서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좀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뜨는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개발부담금. 그래서 개발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거 넣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 개발이 환수제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부담금 같은 게 들어가서, 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는데, 따보세요. 보조개. 자, 보가 뭐죠? 보조금, 조세,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죠. 여기다고요. 그럼 보조를 하려면 그냥이 돼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 그래서 금융상 지원이라든지, 행정상 지원을 해줍니다. 행정상. 여러분들 LTV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부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행정상 지원.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또 이 정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지가 정보라든지 지적 정보. 그래서 간접이라는 건 조세, 금융, 행정상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봅니다. 자, 제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개입만 찾아보세요. 직접 개입. 자, 아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토지은행 들어가죠. 도시재개발 들어가고 공용개발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옛날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건설금 나왔는데 이제 행복주택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고요. 금융지원에 LTV라는 것도 간접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러면 직접만 되면 몇 개다? 4개가 되겠죠. 찾았죠, 그죠? 토지용 규제는 안 넣습니다. 토지용 규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넣었는데 빼가지고 이제 4개다. 2번이 정답이고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이 몇 번이 정답일까요? 6번에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 오 5번이 정답이죠. 자,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칠판을 보세요. 아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것은 근거입니까? 어떤 정부가 쓰는 수단입니까?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5번. 그런가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아까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되지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정부가 토지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냥요 개입하는 근거가 돼요. 부동산 투기도 근거가 되죠. 저소득층 주거 문제나 난개발 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 다 근거가 되는데 5번만 근거다, 개입 수단이다. 수단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근거하고 수단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거 갈게요. 자, 페이지로는 교재 79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넘기시면은 양가로 2번에 박스가 하나 있죠? 양가로 2번 박스 찾으셨죠? 근데 요게 요즘은 좀 끊겼어요.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 효과가 좀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점하고 이제 TDR하고 연결시킬 텐데, 자, 아까 요 지역지구제도 그냥입니까? 토지 이용 규제입니까? 그죠?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가죠. 그럼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으니까 얘도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거는 정의회복가입니까? 부의회복가입니까? 부의회복가죠. 부의회복가가 시장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그 부의회복가를 제거했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지금 79페이지 밑에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하고 무슨 회복가를 제거시켰어요. 부회복가. 그래서 토지 이용을 또 효율성을 제거시켰죠. 그래서 장점은 자,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효율성은 달성시켰죠. 자, 그래서 효율성은 달성시켜서 추구한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3번의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장을 주거 전용주로 바뀌니까 이 지역의 쾌적성이 안 증가해요? 증가해요. 그럼 주거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이익을 또 창출할 수 있겠죠? 그 얘기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전에 나왔던 게, 자, 따라합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장점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거는, 자, 여기 공장을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그냥입니까? 주위의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공원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세대라는 거는, 따라보세요. 현 세대, 후 세대. 뭐 500세대, 300세대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후 세대 넘겨주죠. 자,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습니까? 유지됐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자,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인해서 무슨 간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요? 세대 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토지 적성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평간 벤치를 보세요. 잘 나오는데, 자, 어디에다 밑줄치냐면,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있을 때 합리적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죠? 자, 만약에 제가 고3 선생이에요. 담임 선생이면, 아이를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그냥입니까? 경합이 생깁니까? 그럼 개발로 갈지 보존으로 갈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게 나오면 무슨 평가 제도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좌측 문제다 별표. 좌측 기출 하나 있나요? 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그냥이에요. 경합이 일어났어요.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게 뭐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를 집어넣으셔야 되죠. 집어넣으셨죠?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이제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요즘은 좀 끊겼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전에 또 해드렸는데, 일단 그래프는 좀 또 그려볼게요. 박스를 좀 여러분들 이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경제적 효과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신축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신축이 되는 건 어디서 신축이 돼요? 장기에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와 장기. 자, 그러면, 자, 그대로 갈게요. 그럼 단기에는 여기 주거 전용주로 바꾸니까 쾌적성이 증가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근데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에 공급은 늘어나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불변이죠. 자, 그럼 공급은 불변이다 보면 주택 가격이 그냥 했어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죠.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에요. 그럼 공급은 늘어납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그럼 여기에 백채가 있으면은
자, 수요만 증가를 하니까 가격이 그냥요, 가격이 상승해요. 상승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어요. 초과이윤. 그래서 이따가 요게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거든요. 독점의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은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자, 박스 비용에 따라 똑같겠어요? 비용에 따라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어떤 게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뭐가 있죠?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일단 내용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단기는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요, 주택 가격만 상승해요. 그럼 기존 소유자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도점이, 자, 따르세요. 사전적 독점. 자, one more time. 사전적 독점. 그러면 얘는 지역지구제 실시한 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전에 독점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금수저들은, 우리가 재벌가들은 보통 그 아들이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럼 사후적 독점이다? 사전적 독점이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합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주택가격이 그냥요 다시 하락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시장에 진입한 초과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규 애들은 정상이윤만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해서 사후적 독점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문제는 사후적 독점이에요? 사전적 독점이에요? 사전적 독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규 공급자들은 정상이윤만 얻어서 초과이윤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적 독점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적 독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라는 게 있나요? 그럼 공통점은 그냥입니까? 다 공급량은 증가합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틀리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자, 먼저 이해를부터 해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들어보세요. 단기는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요, 가격만 상승을 해요. 상승하죠. 그런가요? 장기는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비용에 따라 달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비용 일정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그래프도 이제 그릴 텐데, 자, 그럼 비용 일정 산업은, 자, 요건 스토리를 갑니다. 아까 단기는 주택 공급이 됩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수요만 증가를 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뛴 거죠. 그렇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장기로 가서는 이 기존 주택이에요? 새 주택이에요? 그럼 새 주택이 늘어났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은 안 증가했어요? 공급은 무조건 증가했어요?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생산 비용이 증가했어요? 생산 비용이 일정해요. 비용 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억 주고 3억짜리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1억 주기 똑같다 만든다면 가격은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옵니까? 원래대로 3억 오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스토리 갑니다. 다시 갈게요. 단기는 신축이 돼야 안 돼요? 대답해. 돼, 안 돼? 수요만 증가했지?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어요? 가격은 잘 알아, 아주 그냥. 그럼 장기 가서는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비용이 그냥이야, 똑같대. 그럼 그냥이야, 원래대로 떨어져. 원래대로 떨어지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죠? 그럼 생산비가 그냥입니까? 일정합니까? 그럼 장기 생산비 따라서 장기 생산비 곡선. 자, 그래서 수평. 자, 이제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심각해요. 자, 볼게요. 가격과 양인데,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단기는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장기로 가서도 그냥요, 공급도 증가해요. 그럼 얘 증가와 얘 증가가 똑같다면은, 자, 따라서 비용 일정. 그럼 여기서 1억이면 여기도 1억이니까 요걸 연결시킨 게 따라서 장기 생산비 곡선. 그러면 우상하겠어요? 수평이겠어요? 수평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자, 따라서 비용 증가. 그럼 시멘트 값이 올라가죠? 자, 그럼 갑니다.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이야? 금이 갔죠? 그러면 그냥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자, 왜 자꾸 물어보자면 자꾸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에서 얼마 올라갔어요? 3에서 5. 그런가요? 자,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공급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냥요, 가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요? 근데 생산비가 그냥 있어요. 시멘트 자재값이 올랐어요. 그럼 1억이 아니라 지금 2억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원래보다 높아져요. 원래보다 높아서 4억으로 받는다는 거죠. 희소식 가르쳐 줄까요? 이거 끊겼어.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갈게. 장기는 그냥이야, 공급을 늘렸죠? 근데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니까 그냥요, 가격을 원래보다 높여요. 높이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따라서 장기 생산비 곡선, 우상향. 자, 또 그래프도 안 그리면 야매꾼이라고 할까봐. 자, 할게요. 그럼 가격과 양에서, 자, 공급과 수요에서, 자, 갑니다. 아까 일정할 때는 이렇게 실선을 그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 많이 증가하겠어요? 좀 덜 만들겠어요? 덜 만들죠. 그냥 점 찍힌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게 올라갔습니까? 그럼 장기 생산비 곡선이 우하향이다?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자, 비용이 감소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기용이 감소했어요. 자, 볼게요. 자,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단기는 그냥이야, 신축이 안 돼. 안 되죠. 이제 외우셨죠? 가격도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요, 자, 가격이 상승해요. 얼마에서 얼마 올랐어요? 3억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은 다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비용이,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용이 증가했나요? 지금 비용이 감소했나요? 감소했으면은 시멘트 자재값이 비싸졌어요? 예전보다 좀 싸졌어요? 싸졌죠? 그런가요? 자,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가격은 원래로 가겠어요? 원래보다 낮겠어요?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기 생산비 곡선은 따라서 우하향. 자, 갑니다. 가격과 양을 본다면은, 자, 공급과 수요에서, 자,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똑같이 증가한 게 일정인데, 자, 비용이 감소하면 그냥해요.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균형이 그냥입니까? 원래보다 낮아집니까? 그럼 장기 생산비 곡선이 따라서 우하향,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공통점은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은 다 증가합니까? 공급은 다 증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보세요.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그냥이야, 공급은 다 증가해. 그래서 답 보세요. 자, 갑니다. 자, 비용 일정은 그냥입니까?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대답해 보세요. 자, 따라서 비용에 따라간다. 그냥이요, 가격은 원래대로 가요. 장기 생산비에서 수평이 되겠죠. 언더스탠드? 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냥이야, 여기 올라가. 가격이 원래보다 높아지죠?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되고. 비용 감소했죠? 그럼 어떻게 되면 원래보다 높아, 낮아.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요즘 좀 끊겼어. 그렇다는 거예요. 박스 보고 계셔요? 자, 그럼 봐봐. 에브리바디 다 그냥이야, 공급은 다 증가했어. 증가했어요. 가격 떨어지는 모습이 틀리죠. 그 가격 떨어지는 모습은 따라서 비용에 따라간다. 자, 비용 일정 그냥이야, 원래 수준으로 가. 장기 공수는 수평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비용 증가는 그냥 올라가. 원래보다 높아지죠. 우상향이 되고. 비용 감소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냥이야 공급은 다 증가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따라서 비용에 따라간다. 비용에 따라가서 장기 공급수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간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문제점은, 자, 여기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 이 독점에서 이제 여기만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라갔죠. 자, 그래서 문제점으로 갑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한 지역, 자, 보전 지역이나 운발적 손실을 발생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불평등을 발생 심화시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TDR. 오른쪽 TDR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TDR이 보완책으로 이제 갑니다. 보완책으로 가서 이 TDR이 이제 지역지구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발권 양도제도는 TDR이니까 영어니까 문화제도예요, 외국제도예요. 아직은 도입했다, 도입을 아직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 얘기인데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도 보전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제 분리합니다. 개발 가능 지역. 자, 들어보시면은, 자, 갑돌이가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린벨트로 이제 묶였죠. 자, 그럼 그린벨트로 대한 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토지 소유권 제한이에요, 토지 이용권 제한이에요. 소유권은 살아있죠. 소유권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개발권을 이제 부여합니다. 부여해서 개발 가능 지역에다 파는 거죠. 그럼 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건, 자, 미국도 그냥 있어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냥요, 제한을 해요. 그래서 1, 2, 3, 4, 5층을 못 짓게 하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자,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은 안 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우발적인 손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제한을 했거든요. 공적 제한을 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시장기구에 맡겨요. 그러니까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거는,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킵니까? 분리합니까? 분리하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따라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와서 다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더 완화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의 목적은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 TDR 제도 있나요? 그래서 용적률 그 거래자라는 건 그냥 참고하세요. 우리가 보존 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지역의 용적률로 보존하고 거래하자는 것인데, 2015년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건축물 소유자끼리 용적률 사고 파는 용적률 거래자는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은 TDR은 아직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이 갑니다. 보존 규제 지역에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자, 소유권을 부여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개발권을 시장에 양도함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이익을 보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토지용 규제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불평등 문제, 아까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거를 개입한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의 소유자의 개발 손실을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발생시켰나요? 시장 기구를 통했나요? 그럼 재정 부담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죠. 공공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3번도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지하 공간과 공중 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TDR도 공중입니까, 지하입니까? 공중 공간에 활용이 되겠죠. 보고 계시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도 보존 지역의 상부 미용 공간을 있는 다른 지역에 개발함으로써, 자, 얘도 무슨 공간의 활용 방안이 됩니까? 공중 공간이지 지하가 아니죠. 그런가요?
특징은 이제 적용 가능 지역이 보존 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고, 아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장점인데 단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못 짓는 걸 여기서 짓다 보면은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그럼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단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가능 지역이 가밀 현상이 또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따라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공적 개념으로 어떻게 돼요? 공공복리 소유권의 일부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개념이죠. 사회성 공공성 강조하니까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정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별표. 아까 여러분들 개발부담금제 기억나세요? 개발부담금제는 직접 개입수단이었어요? 간접적 개입수단이었어요? 간접적 개입수단이 아까 보조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던 인접성이라는 것 배우셨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 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자, 옆 토지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할 수 있죠?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맨 밑에 조그만 글씨에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의가 나왔었어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시행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 그냥이요 상승분이에요. 그냥 했어요? 초과했어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토지 거래 허가제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지가 급등 우려 지역에 투기 거래 방지하기 위한 거죠. 개발 부담금 제도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에 근거하겠죠. 그 개발 사업자한테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이익 환수하고, 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수단은 조세는 세금이죠. 재산세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거고, 비조세가 이제 간보율 같은 우리가 그 푸준공시지가 같은데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는 경우는 직접부가법을 채택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토지은행 제도가 없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토지은행은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토지은행이에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죠. 비축제도. 그래서 우리가 토지 비축제도로 나오고 토지은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공공이 들어가니까 간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이죠. 그래서 직접적 개입수단이죠.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땅을 살 때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요? 개발지, 미개발지를 쌀 때 삽니다. 쌀 때 사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나 대여하죠. 그래서 이 토지개발업체 수요자에게 이제 분양을 하거나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자, 제가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어요? LH공사예요. LH공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토지은행 비축제도는 합니다. 자,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재원을 투입해서 장래 용도를 위해 개발입니까? 미개발입니까? 매입 확보해서 공공 자유보유. 직접 자기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직접 자기가 그 보유할 수도 있고요. 남한테 또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보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가시면은 밑에 공공 자유보유라는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자, 이게 개발지예요? 미개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허가 주택.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어때요? 공공이 확보한 미개발 토지를 아무런 수익 없이 방치한다면 무담 점유를 할 수도 있죠. 불법 무담 점유가 돼서
불량주택 지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다음에 공공임대보유. 자, 이거는 자기가 보유하는 거예요? 남한테,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게 되면 어느 관리 정도에서는 또 공공임대보유가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형태로 비축했다가 민간의 토지 수요 증가할 때 공급하는 직접적,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 그냥 우리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아까 지자체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까? 사업 주체가 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재원도 그냥 파란 색깔. 오른쪽 파란 색깔이 아니라 굵은 글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이 토지은행 적립금을 해서 또 토지채권 만기 10년에 대한 그걸 발행하기도 하고요. 회계 구분은 이제 토지은행은 또 한국토지공사의 회계가 또 구분이 돼서 또 우리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른쪽 기출로 가볼게요. 기출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자, 어디서 취득하여 관리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따라서 토지 선매. 토지를 선매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자, 별표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유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근데 강제로 수용해야 돼요? 협의 매수를 해야 돼요? 협의 매수라는 거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해서 그 토지는 강제로 수용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따라서 협의 매수. 선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할 때 협의 매수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또 문제 나올 때 해드리겠고요. 다시 갑니다. 따라보세요. 토지 선매 제도. 그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하는 선매자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토지를 선비 매수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축 대상 토지는 자, 밑에 기역하고 니은에 자, 기역에 따라서 공공개발용. 자, 공공개발용은 말 그대로 어떤 시장에 대한 수급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공공개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요. 수급조절용은 그냥 국가가 어떤 토지에 대해 수급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다.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농지라는 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 따라서 장점과 단점 찾았습니까? 요거 위주로 나와요. 장점과 단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점은 1번 정부가 했으니까 계획적 토지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무질서 개발이라는 게 난개발이거든요. 사적주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요. 시장상에 따른 토지 수급 조절을 통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죠. SOC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나 사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공공주택 등의 주택 분양가 공공주택 임대료 인하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자, 얘도요. 자, 아까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적 주체에 의한 것보다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얘도 개발이익 환수할 수 없어요? 환수할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무허가 주택을 짓게 되면 그냥입니까? 관리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민간의 토지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공공 자유 보유 문제를 불법 점유로 해결하려면 공공 자유로 보유하는 게 나아요? 공공 임대 보유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정부가 매입한 가격이 오를까요? 주변 땅값이 올라갈까요? 그럼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게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토지 수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없이도 의사표시도 없이도 수용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토지은행은 개발입니까? 미개발 토지입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죠? 그럼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좀 작하겠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주택정책으로 가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